사실 이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고 사실은 계속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네네. 사건 현장도 많이 가시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방송도 너무너무 잘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고 자체가 너무도 가슴 아픈 사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최근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고 발생하기 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 강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통화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임 전 사단장이 현장 통제 권한이 육군에 있어서 나는 수색 지시한 적도 없고 책임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이제 그간 입장과 배치되는 통화 내용인 셈인데 방송 내용을 보고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현장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해병대 포병 7대대장. 당시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최상병 사고 하루 전날 포병 7대대장이 상관인 여단장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어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쳐주시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회자님 몇 번을 거짓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알잖아. 예, 예.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강하게 어쨌든 동기부여해야 된다. 포병 7대대장이 기상 상황을 우려하며 상관인 여단장에게 조치를 취해달라 건의했지만 이후 여단장의 건의는 사단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병 7대대장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자신을 자책하고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 군에도 아쉬움이 남으며 이제는 진실이 뭔지 헷갈린다고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사건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짚어보면 네. 지난해 7월 18일이었어요. 이제 최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수색 작업을 이어가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사실 현장에 있던 육군부대 이미 철수한 상황이었고 대대장이 상급부대에 수색 중단 요청을 했는데 계속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거죠. 네네. 저희가 방송에 공개했던 녹취가 사실 4월 23일 저희 방송이 최초로 공개가 됐던 거고, 당시에 오후 3시에 육군은 비가 많이 와서 철수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그 내용을 들은 포병 7대대장이 여단장에게 건의를 했으나 여단장도 사단장에게 건의했으나 부인됐다. 좌절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녹취를 공개하게 됐고, 사실상 계속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날에 이게 철수하지 않는 이유가 사기가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더라고요. 다른 카카오톡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병대스러움, 해병대의 어떤 모습, 긍지들을 되게 강조하는 지휘관이었고 아마도 그 내용에서 이 내용들도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병대의 긍지가 이제 상황이 안 되는데 무조건 사람을 넣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진을 막 보내는 게 보이더라고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네네.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상황을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당초 8명을 혐의자로 보고 경찰에 이첩을 했었는데 국방부가 이제 자료를 회수해서 조사 발표한 걸 보면 그 8명에서 이제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시치사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이 사단장을 비롯한 6명은 제외가 된 거고요. 그럼 지금 포병 7대대장, 그러니까 철수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했던 7대대장이 이 혐의자 2명 중에 1명인 거죠. 네, 저희가 문자를 공개했던 분도 바로 포병 7대대장이고 그분께서 지금 작년 9월에 압수수색 경북청에서 당하고 저번 4월 22일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 기간도 오래 걸렸었던 거고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포병 7대대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 차례 했었고요. 네. 사건 직후에는 제가 아무래도 혐의자다 보니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안 했다가 이번 2부를 제작하면서는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이 계속 책임을 굉장히 크게 통감하고 있고 저랑 처음 통화를 나누시는데도 많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셔서 우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본인의 책임, 본인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다에게 받겠다만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계속해서 싸워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내 책임을 인정하지만 이게 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다퉈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사건을 저도 한 9개월 넘게 취재를 하면서 그 대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던 게 처음으로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저도 만나게 된 거여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과연 이게 이 사람만의 잘못인가? 당연히 뭐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다퉈볼 만한 이야기지만 처음으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그 부분을 저희도 좀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생존자병들도 만나셨잖아요. 최상병과 함께 수색작전 나셨다가 이제 물살에 휩쓸려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나온 장병들인데 인터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제가 제작할 때도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 당시에는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네. 부대원이었기 또 때문에 신분 불가능했고 자체가,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 생존장병의 어머니가 직접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출연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사를 하셨었고 부대에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죠. 어떤 안 좋은 일이 갈까 고민하셨는데 최상병을 위해서 나오셨고 아들 생존장병들을 위해서 나오셨고 그 과정이 있었어서 사실 이번에는 연락을 할 때 조금 더 작년에 그 방송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좀 많이 그래도 힘들어 했는데 다들 저도 좀 놀랐던 게 최상병을 위해서 나오겠다. 계속해서 본인들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은 분노가 다들 강하게 남아 있었고 왜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도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한 분은 이제 얼굴과 이름을 직접 다 공개하셔서 네. 그게 좀 더 시청자분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얼굴 공개하신 분들 사실은 이제 아직 너무 젊은 청년이니까 많은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고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요즘 근황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두 분 다 전역해서 한 분은 이제 대학생활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저희가 방송에 다 실을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 해병대 상관들, 상부 지휘관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큰 상태였고 그런 이야기들 꼭 잘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방송에서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는데 방송 영상 잠깐 보고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단장의 지시사항 중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시사항에서 바둑판식 배열로 좀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몰려있으면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좀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제 동기가 갑자기 야 여기 좀 깊은데 하다가 갑자기 확 빠져버려가지고 그 갈고리 쪽을 제가 걸고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수근이가 빠지고 그다음에 제가 빠지고 그 뒤에 있던 인원들도 거의 다 빠졌습니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수영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빨려가거나 물 아래로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앞에 제 동기가 있고 그 동기보다 좀 더 멀리 수근이가 계속 물에 휘말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살려달라고 계속 듣고 그냥 살려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물속에서도 이제 비명소리가 들릴 만큼 수근이가 이제 수면 위로 한 머리 2번 정도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비명 지르면서 수면 안으로 들어간 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지시사항에서 바둑판식 배열, 그러니까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해라. 이 지시사항이 당시에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고 이후에도 임사단장과 현장 지휘관들이 주 쟁점으로 과연 누가 입수 지시를 했느냐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임사단장은 나는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바둑판식 수색은 수변 수색을 위주로 한 것이지 나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라고 물에 들어가라고 한 네. 적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만난 생존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바둑판식으로 서라고 계속 지휘관들이 소리를 질렀었고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각 인물들의 간격이 생기다 보니 아무리 수변에서 시작하더라도 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본인들은 그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바둑판식으로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결국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생명 장병들의 얘기는. 근데 박소희 PD가 임성근 전 사단장 만났잖아요. 네. 요 상황도 잠시 영상으로 저희가 좀 보고 얘기를 나눌게요. 혹시 PT 쪽으로 전화하는데요. 잠시 대화 가능하실까요? 네? 제작진을 보고 자리를 피하려는 듯한 임 전 사단장. 지금 계속 입장 표명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려 온 건데. 아니 그냥 저한테 찍지 마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찍지 마세요. 관심도가 공적인 자리에 높잖아요. 있더라도 제가 취재 요청드리려고 온 거여서. 제가 제 의사를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네네.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아니 말아주세요. 저는 저희 입장을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뭐 아,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니 카메라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이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요. 뭐 하시는 거세요? 아니 저를 계속 찍었잖아요. 내가 카메라를 잡았어요. 알겠어 이거 누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아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같이 사장님. 경찰서를 가자고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죠. 임 전 사단장은 PD수첩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임성근이고요. 어디서 나오시는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면 제가 어떤 분한테 저희 해병대 요청드릴까요? 사령부로 요청을 하세요. 사령부로요? 예. 근데 지금 육사 화랑대 연구소 소속 아니세요? 소속은 거기 있더라도 저의 지휘권은 해병대 사령부에 있어요. 근데 화랑대 연구소는 육사에 계셔야 거기는 되는 내가 거 아니에요? 그 소속은 이제 파견이 돼 있는 거예요. 학견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실제 움직이고 이 모든 행정 조치는 저희 해병대 사령부에서 합니다. 저쪽에서 왜 나오신 거예요? 화랑대 연구소에 계셔야 마음입니다. 되는 거예요? 제가 갈 수가 있어요. 연구하는 기간에 아, 여기저기 그럼 다 자유로 이동 가능하신 거예요? 아까도 유족분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제가 정리가 되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입수 지시 하신 적 있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누가 안 했죠? 누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 밝히실 거 없으세요? 왜 제가 입장을 바꿔야 되죠? 정식적으로 취재 권한 가져오시면 그때 제가 꼭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윗선에 구명 활동한 적 없으신 거죠? 대통령실에 뭔가 요청하셨나요?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만 님이 MBC PD도 극한 직업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날도 이제 처음 만난 거, 그러니까 그냥 가자마자 만난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육군 화랑대 연구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로 정책연수 발령이 났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 그분을 사실 작년에도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그 당시는 해병대 1사단장이다 보니 저희 취재 PD 김지훈 PD가 직접 포항까지 내려가서 부대 앞에서 기다려도 만나주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사실 사고가 발생하고 9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데 언론에 이분은 한 번도 접촉이 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보가 이제 들어온 거죠. 육군 화랑대 연구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서울 대방동 해군 관사 인근에서 해군 재경대대에서 근무한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PD수첩 제작하는 PD가 이제 저 연출하고 취재 PD 김지훈 PD가 있는데 김지훈 PD가 한 거의 4일 정도 잠복을 해서 실제로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3차례를 목격을 했고요. 저희가 네. 아무리 제보가 들어와도 저희가 확인을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6일차 되던 날에 이제 이 방송에 나갔을 때도 새벽 4시부터 사실 새벽 기다리고 4시부터. 있었고 네. 이분의 패턴이 있으세요. 임성근 사단장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시간과 메일을 보내는 시간대가 오후 4시에서 3시쯤인데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단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다라고 했고 오후 한 4시쯤 진짜로 재경대대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도 언급을 하셨는데 좀 특이한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나 이제 관련 인사들한테 메일과 내용 증명을 직접 다 보냈다고요. 네,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는 사실 작년에 방송을 했을 때 못 받아봤는데 관련한 그 박정원 대령의 변호인이나 포병 7대대장의 변호인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명을 내고 있는 군인권센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한 기자들한테 모두 메일을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내용인즉슨 뭐 본인이 주장한 적 없다, 나 입수 지시한 적 없다라고 계속해서 보내는데 사실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다들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이셨고 그래서 왜 이렇게 보내실까 저도 좀 궁금해서 직접 만나서 내용 증명들을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받았던 제보하고 또 맞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우체국 소인이 붙는데 서울 신길동 우체국이라고 써 있어서 육사에서 계시면 그쪽 인근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화랑대 네, 연구소가 네. 아니라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 우체국에서 그 소인이 있으니까 여기가 맞나 보다라고 네, 좀 네.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군요. 1차 제보와 또 2차로 우체국 소인을 확인해 봤을 때 그런 지점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럼 정말 이 서울 대방동에 있나 보다라고 좀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도 사실은 이제 소인이 나오는 그 시간대랑 또 맞는 부분이 있었고. 네네. 방송에는 또 못 나갔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우체국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임사단장 이제 공직에 계신 분이고 얼굴이 공개된 분이니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계속 여기서 우편을 보내시던데 혹시 이분이 자주 오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체국 직원분께서 이분 뉴스에 나오는 분 아니냐. 자주 와서 알아보셨군요. 매일 네. 한두 번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 보내니까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사단장이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내 연수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입장을 밝히셔서 정책 연수의 과정 중에 하나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싼 왜곡 보도에 대해서 정정하는 것, 바로잡는 것이 내 연수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셔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제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론 보도 청구를 할 때는 언론 중재를 거치거나 뭐 다른 이제 법적인 뭐 절차를 밟거나 하는데 이제 뭐 내용 증명도 그거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개인에게 다 일일이 보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취재하면서 만났던 기자분들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하셨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내가 살면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그 한겨레 신문의 오연서 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스타일인데 또 어떤 기자분께서는 계속해서 회사와 그 상급자에게도 그분이 보내시거든요. 해당 기자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보도국 데스크에도 보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본인이 곤란하고 개인적인 압박감도 크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셔서 아마도 그렇게 하는 목적이 과연 정말로 자신의 그 어떤 걸 입증하기 위함과 동시에 뭐 취재진에게 압박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을 만한 네. 대목이네요. 네.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저 영상의 끝부분에 보면 이제 뭐 해병대 사령부 승인이 떨어지면 뭐 자세한 입장 밝히겠다라면서 이제 자리를 떠났는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됐나요? 저희가 임사단장을 만났을 때 아까 영상에 나온 게 4월 2일 오후 4시쯤이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취재 요청을 드렸을 때 사령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난 사령부의 사람이다. 하면 알겠다. 제가 승인 요청하겠다라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4월 3일 오후 한 9시쯤에 저희 팀에 메일을 주셔서 내가 오전에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인터뷰를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으니 PD수첩 너희가 공문을 보내라. 그럼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고 본인이 먼저 승인을 받았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제가 저로서는 연출을 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입장이어서 그럼 사령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도 이제 뭐 과정이 뭐 어떻게 공문을 작성하고 위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한 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새를 이제 못 참으시고 임성근 사단장께서 다른 취재 기자들에게 내가 PD수첩하고 인터뷰하겠다고 해병대 사령부 승인까지 받았는데 PD수첩이 이걸 묵살하고 있다. 묵살하고 있다. 네. 공식 인터뷰는 요청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고 나를 아까 뭐 길에서 만났던 저 모습을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그런 비공식적인 인터뷰만 하고 있다. PD수첩은 빨리 인터뷰를 신청해라라고 다른 기자들한테 다 보내시고 저희 보도국의 다른 분들 저랑 아무 관계없는 기자분들한테도 다 연락을 주셔서 외려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괜찮으시냐 임성근 사단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면 정말로 인터뷰 의지가 있구나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기에
인터뷰 준비를 다 해놓고 공문을 보내놨는데 그게 4월 3일이었고 4월 8일에 드디어 사령부로부터 답이 왔는데 공식 입장은 인터뷰가 어렵다. 수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 임성근 사단장은 인터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네. 승인을 다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거죠, 입장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공보 담당자 말은 그건 임 전 사단장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우리 해병대 사령부의 공식 입장은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누구한테 도대체 승인을 받은 건지 알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터뷰가 결렬이 됐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본인이 다른 기자 언론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게 통화는 절대 안 돼요. 그분이 통화는 절대 안 받으시고 문자로 소통을 하시는데 아니 사단장님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저희도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답이 두절이 없었어요. 됐고 그러고 나서 답이 온 게 뭐 어떤 상관관계를 제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선 날 4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오후 총선 당일 네, 4월 총선 10일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지금 저한테 박소희 PD님께 하고 문자가 와서는 본인이 다른 기자들에게 시건을 한 것 같다. 죄송하다. 사령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난 인터뷰를 할 수 없고 언제든지 사령부가 승인하면 인터뷰를 할 마음이 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사실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럼 그 날 동안 본인이 그렇게 다른 취재진들한테까지 뭐 저희가 굉장히 뭐 비윤리적인 취재를 하는 취재진처럼 보이도록 메시지를 보내고 본인은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사과 문자 또한 왜 그날 저한테 주셨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저한테 임 사단장께서 총선도 있는데 뭐 이러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선을 언급했어요. 네네, 총선을 언급하셨고 그 당시가 이제 4월 2일 총선 전에 만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총선이 왜 나오냐. 저희는 총선 이후 방송 예정이고 이 사건하고 총선하고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안 주셨지만 그때 저한테 총선 언급을 한 번 하셔서 총선 날 사과 문자를 받았을 때 딱 그 순간이 생각이 나서 임 사단장은 과연 이 사건을 총선 뭐 정치적인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 지점이 하나 연결은 됐다. 지금 사실은 1부, 2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제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소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이 외압 의혹도 불거져 있었고 근래에는 대통령실이 과연 이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2부를 다시 하기로 생각했던 거는 사건의 본질을 다시 이야기해야겠다. 과연 이 사건이 왜 발생했고 최상병이 왜 사고를 당해야 했으며 그 생존 장병들도 왜 이런 사고를 같이 겪어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어서 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저는 뭐 다른 외압 의혹이나 뭐 이종섭 전 장관, 뭐 유재현 법무관리관 등 많은 관계자들이 있지만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그분들이 이제 갓 전역한 20살, 21살 친구들이고 해병대는 심지어 자원을 해서 가는 부대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그 친구들 마음에 남아있는 거는 분노와 정말 슬픔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고 그 친구들이 이 사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진 그 상태?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지만 그 친구들의 마음도 회복이 되고 최상병과 그 유족분들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지금 뭐 댓글로도 많은 응원이 또 열심히 부탁한다. MBC 화이팅, 뭐 PD수첩 화이팅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다음에 또 취재 이야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PD수첩의 박소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